자, 그럼 이제 전십자인대 질환이 있을 때 어떤 수술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십자인대 파열이 있을 때 수술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저도 이제 매달 새롭게 나오는 논문들을 보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전십자인대 질환에 대한 논문들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이 전십자인대 질환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구가 끊임없이 진행 중이고 아직 완전히 최선의 치료법이 세워지지 않은 진행 중인 연구가 진행 중인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있지만 최근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의 의견들이 모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 수술법이 있고 다 나름의 장점이 있어서 특별히 우열을 가릴 수 없다라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수술 방법들만 제가 지금 세 가지를 사진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선 가운데에 있는 이 사진을 먼저 보시면 여기 하얗게 걸려있는 이 실 같은 모양의 이것들이 보일 건데요. 이것을 이제 인공인대라고 합니다. 인공인대 말 그대로 특수 제작된 인공인대를 이용을 해서 전십자인대가 끊어졌으니까 그것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인공인대를 설치해주면 되잖아 라는 굉장히 직관적인 인식에서부터 고안된 수술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수술법은 경골이 앞으로 밀리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 대퇴골 뒤쪽에 있는 종자골이라고 하는 동그란 뼈가 있는데요. 이 뼈의 주변에 달려있는 인대에다가 인공인대를 걸어주고 그리고 경골에 구멍을 내서 인공인대를 통과시켜가지고 다시금 이제 대퇴골과 경골이 이어질 수 있게끔 체중 지지를 하더라도 앞으로 밀리지 않게끔 인공인대를 설치하는 것이 처음에 고안됐던 수술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수술 방법은 여전히 많은 동물병원에서 실행이 되고 있고요. 굉장히 좋은 결과를 물론 보이고 있습니다. 충분히 좋은 성공률을 보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수술법입니다. 다음으로는 양옆에 이제 엑스레이 사진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TPLO라고 하는 수술 방법의 엑스레이 사진이 되겠고요. 이 왼쪽에 있는 엑스레이 사진이 TTA라고 하는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풀 네임을 한번 적어보면 티비아 튜버로시티 어드밴스먼트. 그래서 앞 글자만 따서 TTA라고 하는 수술 방법이고요. 아마 보호자분들께서도 인터넷에 검색을 하셨을 때 많은 병원에서 실행을 하고 있는 수술법이고 굉장히 예후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수술 방법입니다. 간단히 이 수술의 원리를 설명드리자면요. 일단은 뼈를 자르는 수술이에요. 이 앞쪽에 있는 경골 조면, 이 티비알 튜버로시티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경골 조면을 종으로 이렇게 뼈를 자르게 된 다음에 양옆으로 이제 벌리게 됩니다. 벌린 상태에서 이러한 임플란트로 고정을 시켜주게 되면 이 경골이 앞으로 더 이상 밀릴 만한 여유를 주지 않게끔 미리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벌림으로써 전방 밀림이 없게끔 교정을 해주는 그런 수술 방법이라고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요. 제가 오늘 좀 더 강조해서 설명드릴 수술은 바로 TPLO라고 하는 수술이고 TBR 플래튜 순간 뇌정지가 왔었어요. 레벨링 오스티오토미. 물론 이제 이 이름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어떤 앞글자를 딴 건지는 한 번쯤은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앞글자만 따서 TPLO라고 하는 수술 방법이고요. 요거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경골 고원면 각도 조정 절골술 정도가 되겠는데 한번 보실게요. 요 뼈를 보시면은 아까 전에 이렇게 서 있던 경골 관절면을 약간은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수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골을 동그랗게 자른 다음에 필요한 만큼 저희가 돌리게 되고
지금 보이시는 이 특수 제작된 플레이트를 스크류를 심음으로써 이 상태로 고정을 하게 되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사람의 경골처럼 좀 더 완만하게 만들어서 아이들이 물론 십자인대는 끊어졌지만 체중 지지를 하더라도 경골 전방 밀림 현상이 생기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수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는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있지만 대부분 비슷한 효과를 보이고 결과에 뭐 이게 월등히 우월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최근 10년 동안 계속적으로 나온 연구 논문들을 보면 점점점 이 가운데 인공인대를 이용한 수술보다는 두 가지 절골술을 이용한 수술법이 장기간 예후라든지 시간이 지났을 때 아이들이 체중을 싣는 그 체중 지지력 이런 것들을 평가를 했을 때 좀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라는 결과들이 연구 논문들이 나오면서 적어도 이 인공인대를 이용한 수술법보다는 절골술, 즉 뼈를 자르는 수술법이 좀 더 좋은 결과를 보이더라라는 방향으로 모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최근에는 정말 완전 요즘 최근에는 이전에는 요 TTA나 TPLO나 거의 비슷비슷해. 큰 차이 없어. 술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적용을 하면 돼. 라는 것이 중론이었다면 최근에는 굉장히 미묘한 차이지만 굳이 둘 중에 하나의 손을 들어주자면 그래도 TPLO가 조금은 더 낫더라라는 최근의 어떤 연구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보호자분들께서 어떤 동물병원에 가셔서 어떤 수술법을 받으시더라도 사실은 그 결과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좋은 결과, 조금이라도 더 좋을 수 있는 결과를 위해서 수의사들이 계속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왔던 결과 TPLO가 그래도 제일 괜찮더라라는 트렌드가 앞으로 점점 더 발전을 해나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TPLO 수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물론 아까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TPLO의 수술 방법은 뼈를 자르는 수술이에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수술 후의 진통 처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이 뼈를 둥그렇게 자른 다음에 원하는 만큼 돌리고 나서 이 금속으로 되어 있는 플레이트와 스크류로 고정을 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간단할 것 같지만 사실은 수술 전에 준비해야 되는 것들과 계산해야 되는 것들과 그 준비한 것들을 그대로 수술에 옮겨야 되는 정밀함이 필요한 대단히 이제 난이도가 있는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앞에서 제가 TPLO가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보이는 연구 논문들이 점점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비교적 빠른 보행의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경험을 했을 때도 굉장히 좀 많이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과거에 인공인대를 이용해서 수술을 했을 때는 수술을 하고 나서 드레싱도 좀 장기간으로 하면서 아이가 어느 정도 다리를 잘 디디면서 쓸 때까지는 그래도 최소한 3주에서 4주 이상은 더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TPLO 수술을 하면서 그 환자들이 회복하는 속도를 보면 이건 굉장히 이제 환자마다 차이가 있고 이미 진행된 관절염의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인공인대를 사용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빠르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빠른 경우에는 수술하고 나서 한 3일만 지나도 잘 딛고 걸어 다니는 아이들도 있었을 정도니까요. 다음으로는 수술하고 났을 때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 속도를 이 수술로서 느리게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러한 효과가 다른 수술보다 조금 더 뛰어나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TTA보다도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 정도가 더 낮았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그래서 보통 그래프로 많이 설명을 드리고는 해요. 이쪽 세로축을 뭐 관절염의 상태라고 보고 이쪽을 이제 시간이라고 본다면 십자인대가 완전히 파열이 됐을 때 관절염이 이제 뭐 부분 파열부터 시작해서 점점 진행이 됐겠죠. 이러다가 완전 파열이 된 순간 확 하고 관절염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수술을 안 한다면 이렇게 가게 될 거예요. 관절염이 거의 이제
말기 단계를 향해서 가게 되는 이런 그래프를 그린다면 수술을 하게 됐을 때는 완전 파열이 되고 났을 때 관절염이 진행되는 이 정도 그리고 속도를 현저하게 낮춰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요거를 인공인대를 이용한 수술 방법으로 했을 때라고 한다면 TPLO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더 우수한 효과를 보이더라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수술하고 났을 때 관절염은 해결할 수 없고 계속 관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관리의 수준을 훨씬 더 용이하고 낮출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수술이 되겠고 그 수술 중에서도 TPLO라고 하는 수술이 더 뛰어나더라라는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언급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수술 후에 보행 회복 수준에 있어서도 장기간 예후, 보통 이 장기간 예후라고 한다면 수술하고 나서 1년 이상까지 추적해서 확인을 했을 때의 어떤 아이 상태들을 보는데 그런 것들도 좀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 TPLO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TPLO 수술은 아까 전에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준비하는 과정부터도 굉장히 섬세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뼈를 동그랗게 잘라내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이 환자들마다 사용할 수 있는 톱의 사이즈를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톱의 사이즈뿐만 아니라 그 위치, 절단 위치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도 수술 후에 회복하는 과정 중에서 합병증이 생길 확률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통해서 그런 사전 작업들을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TPLO 수술을 앞두고서는 이렇게 경고를 세워놓게 되는 엑스레이 사진을 찍게 되고요. 여기 옆에 보이시면 이 동그란 원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요거는 칼리브레이션 볼이라고 해서 조금 더 깊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엑스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엑스레이 기계가 있으면요. 밑에 이제 현상을 할 수 있는 이미지 센서가 이렇게 아래쪽에 있게 되고 그 환자 다리가 이렇게 오게 되겠죠. 엑스레이 빔이 이렇게 쏘게 되면서 이 아래쪽에 이미징 센서에 환자의 이 결과물이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그림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평상시에 제 그림자의 길이가 정오 때는 굉장히 짧아요. 근데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쯤 되면 굉장히 롱다리가 돼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충분히 왜곡이 될 수 있는 크기에 있어서 왜곡이 될 수 있는 것이 이 엑스레이를 촬영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저 칼리브레이션 볼이라는 것을 이용하지 않으면 기껏 열심히 수술 준비는 해놨는데 막상 열고 들어가 봤을 때 크기가 내가 계산했던 것과 달라서 당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칼리브레이션 볼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촬영하고자 하는 이 환자의 다리 같은 높이에다가 이렇게 위치를 시켜놓고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 저는 이 칼리브레이션 볼의 직경 크기를 알아요. 저거는 1cm짜리 칼리브레이션 볼이거든요. 그래서 요 엑스레이 사진을 제 모니터에 띄워놓고 이 칼리브레이션 볼을 제가 직접 자로 쟀을 때 1cm가 되는 배율을 찾아서 고정을 해놓으면은 그 고정된 배율에서의 뼈는 실제 뼈 크기와 같은 사이즈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칼리브레이션 볼이라는 것을 반드시 이용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배율을 맞춰놓은 상태에서 이 아이한테 어떤 크기의 톱을 이용을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이제 사이즈의 톱 그림을 한번 갖다 대봅니다.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크기의 둥그런 톱을 이용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결정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 경골면이 얼마만큼 기울어져 있는지 이 기울어져 있는 정도도 아이들마다 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기울어져 있는 아이들은 많이 돌려야 되겠고요. 조금 기울어져 있는 애들은 조금만 돌려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측정하는 각도가 있는데 그 측정 각도가 5도 정도 되게끔 이 수술의 결과가 5도 정도 되게끔 계획을 해서 미리 계산을 해 놓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수술에 직접 들어가서 이 몇몇 군데 랜드마크를 이용을 해서 제가 의도하고자 했던 제가 자르고자 했던 그 뼈의 위치를 찾아내서 표시를 하고 정확하게 그 부분을 뼈를 자른 다음에 원래 계산했던 만큼 돌려주게 되고 임시 고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 스크류와 플레이트로 단단하게 고정을 하는 것이 이 전체 수술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좀 복잡하시죠? 네. 그래서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간단한 수술은 아니지만 그만큼 열심히 준비하고 어렵게 수술을 하는 것만큼이나 이 수술 결과도 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저희 병원에서는 열심히 수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영상을 직접 보시면 정말 그 드라마틱한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수술했던 환자 중에 그래도 꽤 좋은 결과를 보였던 아이 중에 속하는데요. 처음에 왔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 아이는 이제 오른쪽 뒷다리에 전십자인대 질환으로 진단이 되었고요. 이미 왔을 때는 완전 파열까지 진행이 되었었고 TPLO라고 하는 수술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쪽 다리를 거의 들고서 제대로 딛지 못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수술 계획을 하고 난 다음에 수술 후의 모습입니다. 자, 지금 뭐 저희 병원에 와서 좀 우다다다 돌아다니는 걸 급하게 찍느라고 약간 주변이 좀 산만하기는 한데 어쨌든 체중 지지를 잘 못했던 오른쪽 다리를 굉장히 잘 디디면서 걷는 모습을 봤고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 계단을 이렇게 마구마구 점프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원래는 이렇게 좀 무리하면 안 좋기는 해요. 아직 2주밖에 안 됐고 뼈가 붙기 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하면 안 되는데 아이가 이렇게 올라가길래 제가 급하게 영상을 촬영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수술한 지 2주밖에 안 됐는데도 아이가 이제 체중 지지를 잘 할 수 있는 정도까지 회복이 된 걸 보고서 저도 좀 많이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